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제가 지난번까지 창업의 4가지 벽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이번 시간엔 창업의 4가지 벽을 정리하고 이 창업의 4가지 벽을 완성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창업의 4가지 벽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창업의 벽에는 총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품과 서비스의 벽의 경우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해야 되는지 환경, 경력, 취미수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고객의 벽의 경우 직원을 관리하고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경영의 벽의 경우 사업이 잘 될 경우, 안 될 경우 업종 변경에 따른 위기와 대처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입지의 벽의 경우 내 자리에서 장사를 해야 된다.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이게 매트릭스에 나온 대사처럼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이죠. 저도 생각해보면 그때그때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순간에도 저도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과 실제를 같이 설명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창업의 4가지 벽을 넘어서면 무엇을 그럼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다른 고객과 제품과 서비스로 확장을 해야만 합니다. 창업으로 자리만 잡으면 그냥 팔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자, 이제 입지가 확립된 후 확장이 필요한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잘 되는 사업이나 장사도 거대한 변수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야 할까요? 자,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 고객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험입니다. 세 번째로 선택과 집중, 그리고 플랜 B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고객에 대한 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선 첫 번째로 내 단골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 입지에 대한 조사가 중요합니다. 모든 창업은 고객을 위주로만 해야 합니다. 일단 내가 내 자리에서 내 브랜드로 내 제품을 팔 경우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사가 그렇듯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 상점에서 기존의 물건을 사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내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 장소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하는 고객의 성향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 입지들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자리에서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집을 하다 보면 시장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설문조사를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위치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하는지 확인을 해요.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같이 수집을 해서 서점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저희 서점 중에 오시는 손님 중에 25%가 원주 외 문막, 횡성, 춘주, 제천 등에서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매입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는데 그 이유가 그 지역에 큰 서점이 없고 내일까지 빨리 책을 사야 된다는 경우가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게 돼서 원주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광고를 해서 강화해서 실제 매출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손님들이 이 설문조사에 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응해 주시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권이라든가 보너스 포인트라든가 이런 걸 걸어야죠. 그냥을 해서는 반응이 없고 설문조사를 잘 해줄 수 있도록. 그렇죠. 아니면 이제 영어 할인권을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 방법이 있는 거군요. 예. 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실험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자, 일단 조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실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고 쳐도 그 물건을 대량으로 들여 판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종류로 판매를 해보면서 장시간 동안 시장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이런 실험을 하지 않고서 무조건 자신만의 데이터만 믿고선 하다가 크게 손해보고 실패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올인하는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 입지를 믿고서 들어가선 절대로 안 되며 일단의 실험을 통해서 조금씩 완성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피자 전문점을 하는데 파스타를 추가로 한다면 파스타를 기존 피자국에 조금씩 전혀 다른 말로 샘플을 제공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적당한 가격에 가장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는 제품으로 선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을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감으로 이걸 결정하려 하는데 현실은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통계를 위한 정확한 조사도 필요하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까요? 자,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조사를 통해서 실험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완성했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서브 브랜드를 만들 때 이 브랜드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준비를 해서 런칭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례 중에 한 가지가 중국에서 짬뽕을 판매하려고 조그만 그릇에 담아서 많은 중국인들에게 먹여보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짬뽕을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담아서 팔아보니까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알아보니 작은 그릇에 담아줄 때는 작아서 매운 것이 좋았지만 큰 그릇에 담아 팔면 낭이 너무 많아서 매워서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중국식 탕수육을 메인으로 바꾸고 짬뽕은 작은 그릇에 담아 서비스로 판매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조사를 잘하고 실험을 잘한다 하더라도 어떤 변수가 어떻게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분점과 서브 브랜드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어렵네요. 그거 보니까. 정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에서 지뢰밭을 간다는 느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한 방에 그냥 골로 간다. 이게 항상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짬뽕을 조금씩 줄 때는 매운맛을 선호했지만 예. 양이 많다 보니까 매워서 찾지 않는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자, 소개해 주신 창업의 4가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으로 좀 꼽아주시겠어요? 이게 고객 관리 3원칙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첫 번째가 끊임없이 광고하라. 두 번째 단골을 만들어라. 세 번째 내 고객이 아니면 포기하라인데요. 그때 3차 고객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1차 고객 직원하고도 2차 고객 협력업체하고도 사업체하고도 다 통하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직원이나 협력업체나 새로운 사업이나 끊임없이 알아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직원을 쓰고 오랫동안 협력업체가 거래하고 사업을 오래 하는 것이 좋고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손해가 난다면 멀어지는 것이 좋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것의 원칙과 맞다. 특히 사업을 할 때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나한테 맞잖아요. 그럼 오래 하면 돼요. 안 맞으면 떠나 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것에 통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창업의 4가지 백에 대한 이야기는 끝난 것 같은데, 그럼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 컨설턴트로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말을 좀 해준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두 발은 현실에, 두 눈은 이상을, 두 손엔 사람을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죠? 자, 이제 두 발은 현실에,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상만을 꿈꾸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발은 현실에 있으라는 얘기고요. 두 눈은 이상을 보면 현실만을 보고 앞으로 위기를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눈은 이상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손엔 사람을은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현실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이상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과 만나서 그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많은 창업이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창업을 꿈꾼다면 두 발은 현실에, 두 눈은 이상을, 두 손엔 사람을 가지라고 말이시죠. 이만 창업의 4가지 벽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정은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